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 오늘은 업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모두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진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언제까지 부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생각보다 좀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황 전반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마 공부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IT 대형주의 부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좀 악화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 경기가 사실은 좀 빨리 살아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지금 수요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 현물가의 하락도 지속되고 있어요. 디램 익스체인지의 DXI 지수를 보시면 바닥 없이 추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어차피 이제 모든 제품의 판매는 그 공급과 수요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은 경제적 분석에서 어떻습니까?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공급이 줄지 않는 상황인데 수요가 떨어져요. 가격은 하락한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시장 영향도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삼성전자가 같이 좀 무너지는 부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 시총 상위주들은 일단 조정을 받습니다.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시총 최상위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금 이탈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게 됐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부분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인데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슈는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화된 해묵은 악재인데,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국내 증시에 좋다, 이런 분석이 태반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사주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미국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국내 수출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때요? 국내 주요 수출주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IT 대형주의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삼성전자의 그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8조 중반입니다. 이게 3개월 전 대비해서는 거의 30-40% 급감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현물 가격이 하락하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수출액이 전체적으로 꺾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월 반도체 부분 수출액을 보시면 전년 동기비 25% 감소했어요. 굉장히 큰 폭의 감소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경기가 안 좋다, 기업들 실적 우려감이 있다, 이런 이슈들 나왔을 때도 반도체 수출은 쌩쌩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수출 지표까지 크게 꺾여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그 올해 1분기에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예상치 대비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한 요 정도 수요가 둔화될 것 같았다면 실제로는 한 이 정도까지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주가에도 여실없이 좀 반영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 신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스마트폰 관련한 영상도 제가 많이 찍어드렸죠.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이런 부분들 나오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미치는 비중보다 전체 이익에서 반도체가 미치는 비중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도 어쨌든 반도체에 따라서 움직여요.
갤럭시 폴드나 뭐 갤럭시 S10이 굉장히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반도체 업황과 민감하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좀 길게 보잖아요. 길게 보면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업종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이라는 거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주가도 영원히 오를 수 없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잖아요. 업종도 영원히 좋을 수 없고 영원히 나쁠 수도 없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 있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을 때는 몇 조 정도 엄청나게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손실도 몇 조씩 나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업종 사이클상 어때요? 최고 정점을 찍고 꺾이는 구간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종 사이클상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올해부터는 4차 산업이 본격화될 거 아닙니까? 4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AI, 5G,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반도체가 쓰이지 않았던 분야거나 반도체가 적게 쓰였던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반도체 수요 위축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방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선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려다가 윗꼬리를 달고 다시 음봉 전환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때요? 수급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요. 삼성전자도 네 마찬가지. SK하이닉스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웬만큼 수급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대형주는 일단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은 또 올라와요. 그쵸? 그러니까 IT 대형주가 모두 좋진 않아요. 모두 안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죠? 반도체 대형주예요. 반도체 대형주. 지금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세계 IT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감보다는 딱 반도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둔화 우려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보유하고 계시면 일단 당장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반등할 때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 사이클적인 개념, 그리고 4차 산업 개념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방 압력이 강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